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으로 하여금 뱀이 사탄, 거짓의 아비 사탄의 역할에 있는 가장 강교하더라라고 하는 데서 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이렇게 인용이 된 겁니다. 실제로는 뱀이 아닙니다. 옛 뱀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사탄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이것을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들이 살아가는 내용이 창세기 2장 22절 이후로 23절에 나오는 또 그리고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외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어지면서 또한 여기에는 사탄이 인간을 가장 강교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만드는 그 사건이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 6절이라 보고 있는데 이 시작점 인간의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들 하나님의 지으신 사탄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생물들에 의해서 오늘날 인류사회가 지금 현재 2012년 현재로 여기 인류 역사들이 나타난 대로 지금 현재 한 번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류사회에 큰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2012년이라 하는 이때에 교황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멸망에 이르는 그 사건을 지금 만난 현재입니다. 2012년, 2020년 이 만난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류사회 전체 알리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방편으로 삼은 겁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가장 강교한 것은 뱀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들짐승들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는 현재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하나의 생물 자체를 들춰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하던 때에 바로 이것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방편으로 삼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가 2020년도에 전염병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2020년부터 전 세계 전염병 19 코로나라 하는 그 바이러스, 2019년부터 시작된 그 바이러스를 2020년도에 확산시켜서 전 세계가 아직도 2021년인데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여전히 인류사회가 팬데믹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경제고 뭐고 모든 것을 지금 여기다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이제는 그 국가 단위의 역사 정체성을 임마누엘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개인은 개인대로 국가는 국가대로요 사라지는 때입니다. 사라지는 때. 인류 종말 시대가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런 표현처럼 대한민국 자체가 그 기능상으로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임마누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요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요 이거는 이미 설정을 해놨어요. 2020년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익히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은 임마누엘로 고백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것을 인류 종말 시대를 코로나 전염병으로 나타내는 때에 이거 전 세계 적용해서 이거 하지 않는 국가는 이제는 망하는 국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국가요 국민으로 이것을 교회는 이런 어떤 위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요구를 요 내용을 알리는 겁니다. 이 표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브로그에 다 나타냈어요. 지금 요 브로그에 나타난 이 주소로 가보면은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임마누엘 하기 위한 다른 브로그에다가 이 자료를 다 올려놨어요. 이미 오래전에 올려놨어요. 2020년도가 지나서 2021년도 됐는데 2021년에는 우리는 새로운 지금 하나의 그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난주일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말이죠. 복음 통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 복음 통일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기독교의 순교적 신앙이라 가지고 신앙인들이 70년 동안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있으므로 70년이 다 가기 전에 70년의 숫자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남북이 통일되는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 정치범 수용소들이 탄원했던 그 중심에 깊은 데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받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거 증거하기 위한 것은 이거 증거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이 성공한 목소리로 나타난 의미가 요 내용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이 되어지는 걸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각 국가마다 국가 역사 정체성에 임마누엘을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적어도 이 대한민국엔 북쪽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남쪽에서 남쪽의대로 북쪽엔 북쪽의대로 하나님께 의지한 자들의 발걸음이 있다. 이들을 서로 통하게 하는데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일에는 방법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이죠. 여기 문재인의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미국이 묵인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연방제 통일, 문재인이 연방제 통일하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보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지금 현재 해방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자들은요, 여기에 괜히 피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나서서 반대한다고 주먹쥐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바라보면서 찬찬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이 인권에 하나님의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지, 어떻게 이들이 참 하나님의 섭리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요,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 요소가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니에요. 두 번째 또 통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 통일의 요소.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에 있는 36사단이 해치됐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복음 통일에 가는 어떤 사안입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의 무인이라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안은 미군이 북한군하고 전쟁 상황이 들어간다. 그것도 요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는 지금 주일이죠. 일주일 만에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두 가지 나왔고,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이야기할 건데, 요건 좀, 그 자료를 좀 봐야 됩니다. 인터넷을 좀 봐야 돼요. 시간이 넘어갔는데, 여기. 아버지 정체를 폭로한 나를 문은 처벌하라. 1시간 40분짜리인데, 요게 지금 1시간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만 헤어졌. 1시간에 해당되는 요게, 이 부분에서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하지 말라고 압력을 누러 오신 거예요. 방송하지 말라고 찾아온 거예요. 오케이. 야. 그 김철수. 방송하지 말라고 사실상 압력을 누러 오셨는데, 그 김철수라는 분의 아드님이 전라도 광주인지 경기도 광주인지 시의원을 지내고 있고, 따라서 집안의 내력으로 봐서는 옛날에 애국적인 학도병 신분을 잊어버리고 지금 윤월 스님하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마도 아들이 거의 90% 이상이 민주당 출신이고, 따라서 그 김철수라는 분을 통해서 스님의 입을 막으려고 간접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맞죠? 맞죠? 그 스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정확히 해주셨던 겁니다. 아까 반복하자면 스님의 증언이 맞다고 하는 걸 김철수라고 하는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다고 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고, 그 김철수라고 하는 분은 예정을 나누기 위해서 무용담을 공유하자고 나타난 게 아니고 스님이 입막음하려고 나타난 거예요. 맞죠? 그야 2월 23일 날 오고 나서 여태까지 전화번호는 처음 올리지. 다시 한 찾아봤어. 그래서 스님이 그 김철수라는 분한테 같이 나가서 우리가 증언하자는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네. 근데 거부하신 거죠? 네, 거부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철수라고 하는 학도병 동료가 너무도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면 그분이 증언 중에서 결정적인 거 하나를 우리한테 흘려줬어요. 그게 뭐냐면 52년도에 그렇게 해서 방공포로로 거제도에 수용돼 있던 문재인 아버지 문영영이를 김철수라고 하는 분이 현역, 그분도 학도병을 끝내고 나서 현역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그때 잡았던 인민군 장교기가 너무도 생생해서 거제도로 찾아갑니다. 휴가를 그때 찾아가가지고 그 문영영이를 개인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이야. 놀라운 얘기죠. 따라서 그게 몇 년도였어? 52년도. 그거 전쟁 중이네. 전쟁 중이죠. 야.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흥남 쳤을 때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새빨갛고도 새빨간 그 거짓말이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50년도에 생포돼 가지고 거제도에 계속 쭈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방공포로로. 그렇구나. 그 거제도에 있던 수용돼 있던 문영영이를 우리 스님의 학도병 동리 김철수가 가서 면담을 하고 왔다니까. 세상에. 그리고 이 스님이 이 말씀 안 하시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의 증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였어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때 문영영이를 내가 면담했던 거를 내가 일기 쓰는 습관이 있는데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라고 윤월 스님한테 고백을 했어요. 이야. 맞죠?
이거는 근데 그분 지금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거죠. 그때 저 사찰로 찾아오신 데가 언제 했었나요? 예? 그저 스님 계신 데 찾아온 데. 스님 방송 나간 직후에. 방송 나가고 나서 그럼 그때가 언제죠? 나중에 잡혀 있다가 그래요. 22일 날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그때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3월입니다. 3월. 아니지. 3월 초 2월 말. 그럼 뭐 한 달도 안 아니 돼. 이제 두 달. 2월 20일에 방송 나갔잖아. 네, 2월 16일 날. 어제 2월 10일에 방송 예. 나갔잖아. 일주일 만에 왔네. 그때 이제 일주일 만에 왔거나 그러면 자, 2월 한 20여일쯤에 온 겁니다. 22일 날이거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나중에 여기 지금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문재인 아버지를 영천 전투에서 현장에서 체포한 그 당시에 학도병 스님이 지금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체포를 할 때 혼자 체포한 거 아니야. 3명이 체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한 달 전에 스님이 그 뉴스타운에서 증언한 걸 보고, 사실은 그 같이 학계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따지려고, 맞아요. 예, 따지려고 왔다는 겁니다. 따지려고. 추가 폭로 하실 거에 두려워서 입막으로 오신 거죠. 입막으로. 정확하게는. 예. 근데 그분의 이름이 김자, 철자, 숫자. 김철수. 아. 그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만큼 이제 확실해졌는데, 우리 조석 교수님, 네. 교수님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혹시 고발장 안 들어왔어요? 저도 한 여기서 넘어갑니다. 딴 이야기 나오니까. 댓글 공작, 치사하게 정식으로 대응을 못하고 댓글 공작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장난치고 있고, 제가 하는 방송은 100만 뷰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뭐 얘네들이 엄청나게 노란 딱지 붙이고 노출 자체를 차단합니다. 말도 안 돼. 1시간 만에 2, 3만이 보는데 그 다음에 24시간 지날 동안에 천이 안 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 다 쟤네들이 이 정식 대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더러운 공작을 숨어서 하고 있다는 증거로 저는 봅니다.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숨을 곳은 없다고 봅니다. 이건 이미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스님이 네. 마침 또 한 번 증언하러 나오신 거는 문재인을 링에 올라오지 않는 비겁한 문재인에 대해서 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불효자라고 얘기한 거는 문재인으로서는 최악의 모욕을 당한 겁니다. 문재인이 저는 결심을 할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스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의 자서전도 그렇게 썼고, 미국 가서도 떠들대 얘기를 우리 아버지는 흥남부두 철수 때 왔고, 저는 태어났다. 이런 말을 처음에 들으실 때, 그때 속에서부터 저놈이 거짓말 하는 아니 거야. 이제 군사학을 배우지 않고 일반 이제 민간인인데 네. 이제 포레 신문할 때 넉 달이나 석 달인데 포레 신문은 하루 이상 하네요. 그렇죠. 거물급 아닌다며. 근데 문재인이 아버지가 이제 상급 같으면 이제 초급 장교야. 초급 장교. 중급 장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 이제 자서전 울면서 지 아버지가 이제 노무자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그 이제 철조망 안에서 노무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아버지는 이제 노무자를 할 것으면 그건 틀림없이 그 이제 경비대에다가 이제 살랑살랑 아부한 거지. 그래가지고 노무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저기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노무자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백년왕도 가고 음, 이제 외출도 나가고 네. 그런 거지. 그러다가 이제 지 마누라가 번쳐가 이제 안수록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 교수님, 네. 문재인이가 그 낙동강 전투에 오기 전에 네. 그 일본 시대 때 그 북한에서 네. 그가 함경도입니까? 네. 네. 거기서 뭘 했습니까? 자, 저는 윤월 스님이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윤월 스님이 문재인 아버지 생포를 증언한 거는 결정적인 물꼬를 트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제2의 증언자 김윤호 선생이 또 나옵니다. 아,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96세 되신 분인데 아, 근데 국군 방첩대 출신입니다. 아, 정식 군인이었던 거죠. 아. 그전에는 이북에서 반기밀성, 반공산주의 운동을 펼쳐가지고 김일성한테 골석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위대한 영웅이죠. 해방 후에 바로 북한에 이제 김일성이 그렇죠. 들어왔을 때. 아.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그 반기밀성 활동하고 테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흥남교도소에 갇힙니다. 오. 갇혀있다 국군이 수복해오는 와중에 이분이 풀려나면서 방첩부대원으로 현지 입대를 하시는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근데 이 스님이 뭐냐? 거기서 현지 입대해서 정식 우리 방첩대라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그 보안사령부의 원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경찰이죠. 정보사령부의 원조가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중요한데 거기 그 김윤호 선생이 받았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영이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윤월 스님이 경북 영천도에서 생포하기 직전에 흥남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는 김윤호 선생이 다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야. 저는 그래서 문재인의 아버지의 정체가 윤월 스님이 절반을 증언했다면 네. 김윤호 선생이라고 하는 제2의 증언자가 나타나가지고 윤월 스님이 증언하지 못하는 나머지를 설명해 줬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흥남 지역 공산당의 핵심이었다. 이런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그때 흥남시청의 농업과장, 농업대장을 했던 거는 그냥 보직이 아니고 그때는 식량 배급권을 가진 겁니다. 아하. 식량 배급권은 공산주의 사회의 특수성이나 전시 때는 생사여탈권입니다. 아하. 이걸 가지고 있던 자, 농업과장이라고 하는 보직은 엄청났다는 거죠. 야. 근데 문재인이가 자서전에서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공산당 입당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 그러나 그때 끝내 거부했다. 라고 썼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농업 개정했다는 건 인정해요? 그건 인정하죠. 문재인도. 농업과장 등 인정하는데 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농업과장, 농업대장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보직을 그때 생사여탈권의 다름 아닌 식량 배급권을 가진 보직을 공산당원 아닌 사람한테 준다?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지금 방증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 문재인은 이번에 윤원 스님한테 한 방 얻어맞고 네. 김윤호 선생을 통해서 또 한 번 결정타를 얻어맞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해방 후에 김일성한테 6.25 전쟁 일어나기까지 네. 5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45년대 해방돼서 그렇습니다. 5년 동안에 북한에서 살다가 네. 6.25 때 넘어온 약 그게 뭐 한 13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거의 많으면 200만으로 200만? 추산합니다. 네. 그분들이 그때 문재인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 한 분이죠. 증언하신 분이. 그러니까 방첩대장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별 평양도 사람입니다. 아, 평안도 사람. 그러니까 뛰는 무대가 달랐습니다. 아. 달랐는데 공교롭게도 흥남교도소에서 이 수복됐을 때 네. 흥남교도소에서 풀려나신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기까지 하고 큰 줄기는 아마 잡힐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거 하나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좀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는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현이가 북한에서 흥남에서 그 농업개장 과장을 했다 하는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정반대의 또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이거는 나라TV 어제 3월 27일 토요일인데 김경재 씨가 문재인 족보를 묻는다 이래 나왔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보니까 잠깐만 요것도 시간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15분 맞나? 근데 성만 바꿔 진미령이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한국 전쟁의 4대 조금 더 여기서 한국의 HID를 만드는 데 협력을 한 분이에요. 그게 철저한 우익입니다. 그럼 HID를 누구하고 했느냐?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한국 코리안조에서 4대 영웅을 꼽히는데 그중 하나에 한국 대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령 이름이 김동식 대령인데 이 양반이 한국 HID 창설자입니다. 여러분 HID 아시죠? 대북 공작하는 협보 부대인데 자기 아버지가 그 김동식 대령의 고문 비슷하게 따라서 그걸 많이 했다는 거죠. 왜냐면 북한을 잘 아니까. 근데 문재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이 혹시 자기 부친이 HID에 관계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걸 덮어버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 자료를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 정리한 걸 한번 봅니다. 이건 엄청난 그 반전이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걸 우리가요 앞으로 과제입니다. 과제. 인가? 아니네. 잠깐만. 제가 아침에 이걸 만들어 놨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 추적, 아버지 문용에 대한 진술을 해서 윤월선임, 김철수, 김인호 씨 등의 그 문용현에 대한 내용하고 김경재원이 나온 내용하고 전혀 상반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현이라는 사람은 흥남에서 북한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농업 개장을 했던 그리고 공산당원이래. 여기는 여기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걸 윤월선이가 잡았다. 근데 여기는 전혀 아니죠. HID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공산당원이 HID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이 말도 진실이고 이 말도 진실입니다. 서로 진실이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우리는 지금 국민들의 이 어떤 공감된 국민들 정체가 공감되어서 문재인으로 하여금 타도가 나와야 될 이런 시점에 지금 여기 아주 묘한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그 어제 나온 거예요. 저 발표한 거는 이 사람이 발표한 거는 그저께 작용했죠. 금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금요일 날 토요일 사이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르게 나온 겁니다. 서로 언론에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입장에서 이걸 준비해서 발표했고 또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오늘 고난주일에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에 낮에도 말씀드렸고 저녁에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의 이 남북 통일 이거 자체에 대한 정답, 정체성, 남북 통일의 정체성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요 전혀 안 나옵니다. 내일 새벽 시간에 제가 이걸 풀어보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